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감동이 있습니다. TVU 다정다감입니다. 이 겨울이 되면 하게 되는 건강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건조함입니다. 맞아요. 이제 실내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겨울철 3대 건조증이 안구, 피부 그리고 구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좀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피부가 겨울이 되면 상당히 가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긁어서 좀 상처가 나기도 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겨울 되면 푸석하고 또 가렵고 마르고 해서 피를 보신다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건조함을 벗고 촉촉하게 겨울을 날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피부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한방으로 해결책 찾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강성구 한의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건조함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원장님 어떠신가요? 겨울 잘 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워지게 되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요. 그래도 더 나가려고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이나 땀 흘리는 습관을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더 잘 지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철에 혹시 더 특히 신경 쓰는 부분 있으세요? 네, 제가 어릴 때 환절기 비염으로 좀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피부가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좀 건조해지는 그리고 가려워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이 피부에 대한 관리를 알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땀을 흘리는 습관 그리고 식단 조절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리를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정말 굉장히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실내에서 난방을 더욱더 많이 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과 건조함은 정말 때려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실 날씨라든가 난방 외에도 피부가 좀 건조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원장님 바짝바짝 마르는 피부 또 특히나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우선 피부가 마른다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피부의 구조는 크게 보면 표피 그리고 진피, 피하 지방층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자연 보습인자의 배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 자연 보습인자요? 예, 자연 보습인자라고 하면 이제 땀샘에서 나오는 땀이나 그리고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의 분비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습인자 배출을 저하시키는 상황적인 요인들이 바로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제 네 가지로. 저희가 차트로 그러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춥고 건조한 날씨. 그렇죠, 날씨.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겨울 따뜻한 날씨에는 강도 잘 흐르고요. 물길 흐름이 좋은 반면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강이 얼어붙겠죠. 그만큼 피부 자체의 혈액순환도 잘 안 된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춥고 건조한 날씨는 우선 피부의 혈액순환 자체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도한 난방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더 따뜻한 전열기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공기 중 자체가 더 건조하게 됨으로써 피부의 건조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난방. 그다음에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집에 욕조 있으세요?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던지곤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욕조가 없습니다. 그렇죠. 샤워를 많이 하죠. 욕조가 있거나 아니면 있어도 없애거나 맞아요. 되게 많으신데요. 이제 피부의 욕조, 목욕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철 들어서.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부에 자연 보습인자가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의 땀구멍을 자꾸 열어주는, 즉 따뜻한 물로 피부의 땀샘이나 모공을 자꾸 열어서 자연 보습인자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려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목욕을 자주 하면 더 마른다, 뭐 수분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건 잘못된 이야기인가 보네요.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목욕을 통해서 몸의 열감을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는 꼭 마지막으로 시원한 물로 진정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지 피부에 네네. 불필요한 건조감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화,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유고요. 네. 노화나 또는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이 굉장히 크게 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노화라는 부분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우선 피부의 보습인자 배출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자꾸 피부에 뭘 바른다던가 그리고 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져서 긁는다던가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이 우선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와 난방 그리고 잘못된 목욕 습관 그리고 노화가 이 피부를 건조하고 아프게 네.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부가 건조한 게 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관련이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휴대폰 많이 쓰시죠? 그렇죠. 예. 늘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네. 예.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휴대폰이 뜨거워지죠. 네. 예,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한다거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몸에서는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열을 배출하기 위한 우리 몸의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대변, 소변, 땀. 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우선은 가장 큰 대변, 소변, 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은 열이나 독소,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땀 흘리는 습관이 잘 안 되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 피부의 건조함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조절하고 땀을 흘리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몸에서 열이 원활하게 잘 배출되지 않으면 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맵고 짠 음식 피하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해주셔야 열을 해소하고 건조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건조한 피부하면 아마 여성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떠올리지 않으실까 부분이요? 싶은데요. 네. 바로 발 뒤꿈치입니다. 발 뒤꿈치요. 네. 네, 많은 여성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군요. 네.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지고 정말 피가 날 정도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많은 고민입니다. 네. 이제 발 뒤꿈치에 겨울이 되면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정말 피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선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인체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은 마찰을 받는 부위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손상이 많이 되는 부위인 반면에 또 네. 제일 심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진다는 부위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발 뒤꿈치 각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체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키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제일 좋은 게 사실 족욕이겠죠. 그렇죠. 국소적인 부위의 갈라짐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부 재생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이 하시는 잘못된 습관인데요. 다리 각질 제거하는 거죠. 각질 네. 제거요. 네. 뭐 목욕탕 가면 다리 막 문질리시는 분도 있고요. 목욕용품 그런 거 네네. 팔잖아요. 네, 팔죠. 그리고 또 막 각질 녹여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맞아요. 제품도 네, 있고요. 근데 피부는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각질을 떼어내거나 상처를 내면 오히려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안 좋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극을 주는 습관을 무조건 교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우선 족욕이나 반신욕,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 그리고 각질을 제거하지 않는 습관,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인위적으로 제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네. 그게 좋지 않은 거였군요. 피부 재생에 가장 좋은 건 이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자극을 주지 않는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피부라든가 이런 건조함 이런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저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저도 네. 이 가을 겨울만 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렇게 입술이 자주 타요. 입술 자주 뜨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거 뭐 네. 손으로도 뜯고 이로도 뜯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렇게 유독 좀 입술이 튼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좀 어떤가요? 뭐 개인적인 건지 체질과 관련이 있는 건지 제가 관리를 잘 못하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해요.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도. 자, 우선은 이제 입술이
건조해지는 거 굉장히 많죠. 이제 저도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입술이 자꾸 갈라지고 건조해지는데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죠. 그 열이 잘 발생하는 분들한테 입술 건조함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우선 입술 자체가 붓잖아요. 네, 맞아요. 붓기 때문에 그만큼 혈액순환이 굉장히 왕성한 곳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이 발생했을 때 이 부의 열감은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건조해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선은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 습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살찌는 분들.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차 속도가 느려지겠죠.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을 빼고요. 그리고 몸의 순환력을 높일 수 있는 운동 습관을 기르셔야지 이 입술의 건조함도 많이 해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술이 자주 트다 보니까 입술 관리가 잘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운동도 좀 하고 이런 게 참 필요하겠군요. 몸속 열을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네요. 역시 뭐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늘 겨울 되면 겨울이니까 건조하자고 의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조함도 너무 방치를 하다 보면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그런 질환으로 혹시 발전이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은 제 환자분들의 얘기인데요. 이제 아이들 같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 같은 분들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서 그리고 가려워서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오시게 됐을 때 이게 아토피인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건조한 피부 그 자체만으로는 난치성 피부 질환인 아토피 건선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어떠한 관리와 치료를 하는가에 따라서 건선이나 아토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선 앞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대로 피부 자체에 인위적인 상처를 주거나 그리고 뭘 바른다거나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올바른 관리에 대해서 꼭 잘 배워나가신 다음에 관리를 하시면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전에 피부 관리 더욱더 신경 쓰시고요. 겨울 지나가면 괜찮아지려니 하시지 말고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바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려우니까 보습크림 바르시죠? 네, 바르죠. 저도 정말 강력한 보습크림을 바르거든요. 이게 워낙 가렵다 보니까 로션을 바르는 게 그럼 크림, 로션 바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거는 하나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선은 보습제 로션. 이 시대 어머니들의 화두입니다. 이거 안 바르면 죽는 것인 것 마냥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제 보습제 참 좋은 단어입니다. 습기를 보충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 광고의 힘인 것 같고요. 예전에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보습제의 사용은 사실 일반화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광고를 통해서 습기를 보충한다는 개념의 제품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광고 자체가 커졌는데요. 보습제는 그냥 화학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제품인 거죠. 천연 보습인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보습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에 땀을 충분히 흘린다거나 그리고 피부 자체의 순환을 높이는 습관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간혹 피부에 당김이나 가려움 그리고 건조함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보습제지 피부의 건조를 보습제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는 자연 보습인자의 배출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극건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계속 바르게 되고 제품 바꾸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난치성 피부 질환, 아토피 건선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부에서의 그 힘을 좀 외부에서보다는 내부에서 내 몸 안에서 키우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우선 식습관 자체는 사실 피부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두드러기죠. 쉽게 말하면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장 점막도 피부가 되겠죠. 여기도 피부고요. 내부에 있는 장 점막도 피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물 중에서도 사실 기능성 차나 보리차, 여러 가지 피부에 좋은 차,
뭐 이런 차보다는 사실 네. 생수를 그냥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왜냐하면 바로 흡수해서 내 몸에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 형태로 물을 마심으로써 몸의 열감을 식혀주는 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채소는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채소 자체가 몸의 순환을 높여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생수나 그리고 야채를 골고루 드시는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피부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 특히 이제 생수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시겠고 네. 또 채소도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이 촉촉한 피부를 만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우리가 평소에 아무래도 피부, 우리가 평소에 잘못하는 습관, 네, 이런 것들 분명 때문에도 있죠. 네, 분명히 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네, 있습니다. 특히나 환자분들이 제일 저한테 오시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제일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놀라는 거요. 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보습제 사용이고요. 네. 제일 환자분들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시는 피부를 해치는 습관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보습제 바르는 부분과 그리고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상처요. 예, 네. 피부는 무조건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긁거나 그리고 상처를 내거나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주에서 길면 한 달 이내에 낫게 됩니다. 스스로 복구를 하는군요. 예, 네.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를 하는데요. 네. 이제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게 되고 자꾸 긁다 보면 피부 자체 상처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반복된 상처로 인해서 피부의 면역력이 그리고 떨어지고. 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요약을 하면 두 가지겠죠. 피부에 뭐가 생겼다고 건조하다고 자꾸 바르는 습관 중지하시고 그리고 네. 피부를 긁거나 상처 내거나 인위적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네. 형태의 습관을 꼭 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네.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니까요. 네. 겨울철 피부 건강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점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도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오늘 총정리 같습니다. 일단은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가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피부가 건조해질 때는 보습제나 로션을 바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더 내 몸의 자연 보습인자, 땀이나 피지의 배출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땀을 흘리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겨울에는 실내 운동이 더 좋겠고요, 아무래도요. 그래서 실내 운동이나 목욕탕, 반신욕 등을 생활화해서 자연 보습인자 배출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려울 때는 절대 긁지 마시고요. 시원한 물수건 같은 것으로 피부의 가려운 부위를 진정시켜주면 가려움은 5분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수건을 대도 가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네네. 그거는 조금 더 식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울 때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무엇을 바르지 않는 습관, 그거를 꼭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자극 없이 진정 잘 시켜주면서 이제 올겨울 따뜻하고 또 촉촉하게 보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VO 다정다감 내일은요. 겨울이면 찾아오는 즐거운 축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윈터 페스티벌의 다양한 무대, 또 다양한 즐거움,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KBS 대전방송국 홈페이지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옷을 입을 때도요. 이게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은 니트류보다는 좀 면 소재가 아. 당연히 좋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난방을 덜 하시려면요. 실내에서도 적당히 두께가 있는 또 보온이 되는 그런 그런 옷을 입어야 난방비도 아끼고요. 또 그러겠죠. 건조함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